오케이, 네, 동영상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간단하게 제 기준, 제 투기, 제 투자 기준에서 한번 간략하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공부를 해줬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 발표가 7월 5일인가요? 7월 초순에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 한번 정독을 하고 저한테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세종시, 충청권 거기 철도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저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뭐 약간은 현재 진행 상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뭐 여러가지 검토 단계 공청회를 거쳐서 일단은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하고의 추가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뭐 별표를 붙여가지고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긴 했어요. 그래서 이미 확정은 됐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철도망 구축 계획은 이미 확정분이고 여기에 약간의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772페이지나 됩니다. 뭐 철도망의 뭐 해외 사례라든가 기존 3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반성, 전망, 뭐 효과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자질구질한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우리 투기꾼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표로 된 거, 표로 간략하게 어떤 게 신규 사업이고 어떤 게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인지 이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진행 사업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남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개통이 임박하면 많이 뛰겠죠. 우리 투기꾼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초기 단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이 계획이 발표된 아주 첫 단계, 이것을 공부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뭐 경제 타당성 조사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행정 절차,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첫 단계가 바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니까 이것을 가장 처음에 진입을 하면 가장 많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5년 단위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제 기준입니다. 뭐 한 72페이지 되는데 뭐 저한테 도움되는 정보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수원발 KTX하고 인천발 KTX,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었죠. 수원역과 그다음에 초지역 일대가 엄청나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천발, 수원발 KTX 이거죠. 현재 시행 중이라는 거. 3년 전, 4년 전 이미 이 정보로 접하시고 투자에 임하신 분들은 이 초지역 주변에 엄청나게 아파트가 대규모로 분양이 됐죠. 그때 분양받거나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현재 수원역 주변, 뭐 대한대우부터 해서 그 아래쪽 아파트들, 위쪽 아파트 구축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 주변에 지금 상당히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많죠. 수원역 주변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그 집장촌도 정리하고 있고, 저는 조만간 군공항도 이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죠.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평택, 오송 이 구간의 이 복선화 사업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다음에 수서 광주 역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고, 송도하고 마석 GTX B는 기본 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수원 덕정 GTX C는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중이고, 복합 환승 체계 구축을 신경 쓰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복합 환승 센터 몇 군데 있죠. 저번에 보고서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인도권역도 복합 환승 센터를 설립한다고 했었죠. 중요성이 증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메가시티 논의가 이 철도망 구축 계획과 연계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부울경, 대구 경북, 그 다음에 특히 충청권, 세종시하고 대전, 뭐 청주까지 해서 이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철도망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논의 때문에 이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 이거죠. 세종하고 대전, 충청권. 그 다음에 광역철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단절 구간을 연결하겠다. 시속 400km의 초고속 열차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서 충청권에 들어서는 그 철도 노선은 계룡하고 신탄진, 그리고 신탄진에서 저치원, 그 다음에 천안하고 청주공항까지의 복선 전철화 사업,
이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 그 다음에 광역철도 신규 추진 사업으로는 수색에서 서울 광명까지 복선화를 진행을 하고, 광명에서 평택까지는 이 복선화 전철화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복선화. 그러니까 복선이 2개라는 것이죠. 복선은 뭐 상행선, 하행선, 철로를 2개 놓는 건데, 이 복선하니까, 복선이 2개니까 총 4개의 철로를 놓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뭐 광명에서 평택 이 구간은 경부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철도가 많이 지나게 되죠. SRT도 마찬가지고 KTX, GTX까지 앞으로 계속 철도 용량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아마 복선 전철화, 이 복선 전철화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공항철도가 있는데 이것을 급형화를 시키겠다. 이런 신규 사업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십리에서 청량리, 현재 왕십리는 GTX-C 추가 정차역으로 이미 거의 확정된 상태인데, 왕십리하고 청량리까지 이 구간을 분당선인데 1km로 연장해서 연결하겠다. 이런 신규 사업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왕십리하고 청량리가 엄청난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택에서 오송역까지는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 것처럼 복선에서 2복선 전철화를 계획하고 있다. 평택에서 오송까지. 오송 KTX역 있죠. 이 구간도 철로를 4개로 늘리겠다. 뭐 이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주 원주선 복선 전철을 설계 중이고, 수서하고 광주선은 복선 전철을 계획 중이다. 신설. 그 다음에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사업을 위해서 광역교통 신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GTX-D부터 해가지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논란 중인 여러가지 광역철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만 따로 띄어내가지고 간단하게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급행철도 신규 추진 사업, GTX-D죠. 엄청나게 국민들을 분란과 분열과 투쟁으로 이끈 바로 그 사업입니다. 바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한 개 사업, 약 2조 원 정도의 신규 광역급행철도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사업으로는 별내선을 연장하고 송파 하남선을 계획하고 있고, 강동 하남 남양주선, 고양 은평선, 유래 가천선,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명칭을 부여했기 때문에 공식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 하남선, 강동 하남 남양주선, 나중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광역철도로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유래 3동선. 자, 신규 사업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죠. 이미 반영된 기시행 사업은 이미 부동산 가치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규 이제 계획 발표된 사업이기 때문에 첫 단추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뛰었죠. 발표되자마자. 그렇지만 아직도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유래 3동선, 신분당선, 홍매실에서 봉담까지 연결하고 용산에서 삼성까지 연장한다.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 제2경인선, 신구로선, 일산선 연장, 대화에서 금능역까지, 분당선 연장, 기흥 5선, 이렇게 해서 신규 광역철도가 건설이 된다.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죠. 읽어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여기에 딱 각주가 되어 있죠. 각주 1번. 제가 보기에는 이 표는 이미 몇 달 전에 완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김포 주민들이,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집단 행동에 나서니까 여기에 딱 각주를 하나 더 붙였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비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비노선을 공용해서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열차를 직결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몇 번 올렸죠. 우리 김포 누님들 그 노력으로 그나마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갈아타야 되는 그 수모, 그 치욕을 극복해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장기역에서 출발해서 용산역까지 직결할 수 있는,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하남시청역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 정도도 저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치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다.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장기역 일대 아파트 가격 하나도 안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발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별내선 연장, 별역, 별가람역,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별가람역, 송파 하남선, 오금에서 하남시청역까지, 강동 하남 남양주선, 유래 가천선,
이거는 뭐 국회의원 어떤 특정 땅까지 정치력이 장악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다음에 고양 은평선 세절에서 고양시청까지 직결하죠. 이것도 세절역에서 직결을 하게 되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유리 3동선, 일산선 연장, 분당선 연장. 이것도 어마어마한 발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산의 몸값을 엄청나게 띄워놨죠. 신분당선, 호미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 타당성이 거의 0.2, 0.3밖에 안 되는데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연장하게 된 노선이죠. 그 다음에 용산 삼송,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 제2경인선, 신구로선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노선들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철도 노선이 없죠. 자, 이거 하나하나 각각 따로 떼어내서 공부를 해도 그 양이 만만치 않고, 이 노선들은 전부 검색이라든가 공부를 통해서 어디 역에서 정차하고 어디가 종점이고 어디가 시발점인지 이것을 명확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여기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기 거의 금은부화입니다.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어. 이제 발표한 첫 단계야.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노선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뭐 B노선하고 직결하겠다. GTX D노선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광역철도로 지정되지 않는 사업은 향후 광역철도로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변동의 여지를 좀 남겨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뭐 부천 종합운동장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하나는 시청역이라고 붙이지 않는 이유는 현재 경기도지사부터 해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해서 국토교통부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가 이렇게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떼어가지고 뭐 하남 시청역, 글씨가 작네요. 이게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이게 하남 시청역으로 이렇게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죠. 광역철도로 지정되지 않는 사업은 향후 광역철도로 지정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굳이 이 문장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이걸 붙인 이유는 요 각조하고 같이 나중에 추가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실제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 한번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수인선, 그 다음에 신안산선, 현재 뭐 공사 중이죠. 그 다음에 신분당선, 용산 강남, 광교 호미실, 진접선 4호선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현재 공사 중이다. 송도하고 마석에서는 계획 중이고 수원에서 덕정도 계획 중이다.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 포천선. 자, 이것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 지역 일대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죠. 자, 이것은 아직 개통을 하지 않고 공사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러나 개통에 이르러서 또 한 번 아파트 가격의 도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투자하기에는 많이 남겨먹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신규 사업들은 이제 갓 발표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 거의 서너 배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약간 길었는데 신규 철도 사업 위주로 한번 자세히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주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백날 해봤자 노선이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지도 한 장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정차를 하고 어떤 노선을 거치면서 연결이 되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도 한 장으로 대략적인 노선을 파악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자세한 노선은 각자 그 철도망 노선 하나하나를 다 떼어 가지고 어디에서 정차하고 어디를 경유하고 어디에서 환승하는지 이것을 명확히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뒤늦게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수도권하고 충청도 일대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철도 노선 하나하나 떼가지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각 노선 하나하나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 철도 노선은 출력을 해놔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붙여야 됩니다. 이것은 공개된 정보긴 하지만
돈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